11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4시간 정도 앞뒀어요. 왜냐하면 저도 딱 8시 5분 정도의 보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KBO 리그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을 보유한 NC의 손아섭 선수가 현금 3억 원 그리고 2026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하나로 트레이드 됐다는 대형 뉴스가 소개가 됐습니다. 아마 하나 선수들도 경기 중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됐었다고 하죠. 네네. 이로써 하나가 2025 시즌 대권 도전을 위한 확실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깜짝 트레이드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하나가 이제 다른 선수들을 노린다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원래 많았죠. 이제 많았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손아섭 카드를 이제 NC 쪽에다가 제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도 이제 그 옆구리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이호준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그 홈런을 또 300개 이상 때리고 홈런을 또 치는 선수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손아섭에 대한 활용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봐서 하나가 잘 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수 대 선수로 바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하나의 출혈이 글쎄요 뭐 어떤 선수가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선수 보내는 것 자체가 출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미연에 방지하면서 3라운드 지명권 특히 이제 올해는 신인들의 어떤 그 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좋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라운드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레이드는 글쎄 NC는 뭐 미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가 더 급한 사실 불을 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그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많이 유리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네. 많이 유리한 거죠. 네, 사실상 네. 실질적으로 지금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이제 하나는 누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장사 잘 했어요. 하나가 네. 이번 거는 장사 잘했고 그 손혁 단장과 뭐 손차원 코디네이터의 제가 봤을 때는 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장성 위원님 쭉 날 해주셨듯이 윈나우 팀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런 게 그리고 뭐 어쨌든 서로 유불리를 분명히 따질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로서는 손아섭이 내년에 C등급이 되든 혹은 뭐 A등급이라 출혈이 그건 다 차치해야 돼요. 하나는 지금 그렇죠. 당장의 승률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장사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NC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저는 직감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냐. 손아섭의 자리가 좁구나. 저는 직관적으로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왜냐하면 최다 안타 통산 타율 3할 2푼 타자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NC 다이노스 승률이 5할입니다. 딱. 그러면 정말로 단면적으로 NC도 가려고 알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손아섭 박건우가 해주면 더 쉽죠. 가기가. 그렇잖아요. 이거 중장기 계획을 얘기하는 건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손아섭의 입지가 좁아졌고 하나가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나 잘 치고 들어갔고 이 장사는 하나가 무조건 현재로서는 이득인 장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아와 NC 다이노스가 3대3 트레이드를 할 때 최원준, 이우정 선수가 가면서 아마 물론 그때부터 손아섭을 트레이드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제가 이호준 감독이랑 통화를 했을 때 트레이드 문 닫았냐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도 그때까지만 해도 손아섭 선수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이 며칠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좀 더 좀 열린 마인드로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텐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왜?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당연히 좋은 어떤 카드를 가져갔는데 NC 다이노스가 받는 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죠. 손아섭이니까. 네, 맞아요. 이 현금 액수도 그렇고 지명권도 1라운드 지명권이라면 몰라도 뭐 그랬으면 또 뭐 안 됐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라운드면 아마 좀 트레이드가 하나에서 안 했겠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NC 입장에서도 굳이 안 할 수도 있는데 NC는 아마 정리를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를 정리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아까 정민철 위원의 말씀처럼 입지가 좋아진 거죠. 예,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뭔가가 있겠죠. 근데 뭐 이호준 감독이 뭐 인터뷰에서 시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다 안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를 벤치에 앉아놓는 거는 이거는 그 선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뭐 최원준과 이우성을 데리고 오면서 외야 쓸자고는 너무 많아요. 네. 사실. 그리고 손아섭이 지금 지명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익수의 어떤 그 수비로 뭐 나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우익수보다는 지명타자 자리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선수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나이도 이제 그렇게 됐고 네.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이호준 감독이 구상해서 지금 손아섭 선수는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더 줄어드는 거죠. 없는 거지. 네,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트레이드를 시키면서 뭔가 이제 미래도 좀 보면서 실속도 좀 챙기고 그리고 손아섭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섞일 수는 없잖아요. 네. 분명히 또 앞길을 터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연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는 아니지만 좀 뭔가 이제 NC 입장에서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레이드가 그렇죠.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네. 하나의 한 이제 코치분께서 이제 우리가 막 외야수 네. 얘기를 했을 때 보강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외야수보다는 우리는 1번 타자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손아섭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1번 자리를 네. 맡게 됐잖아요. 1번 지명 타자 자리를 맡을 수 있게 됐는데 그 부분에 하나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 1번 타자 1번 지명 타자 손아섭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제 김태현이 최근에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우익수 나가서 네, 맞아요. 김태현이 좋고. 근데 이제 지금 지타를 안치홍 선수가 잠깐 복귀했다가 이렇게 뭐 지타를 이렇게 소화를 하지만 그 자리를 아마 손아섭 선수가 할 거예요. 리드오프로 이제 할 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봤더니 LG전하고 롯데전에 잘 쳐요. 네. LG전에는 2할 3푼대인데 롯데전에도 잘 칩니다. 근데 단면 숫자를 막 보다 보면 이런 것까지 이제 보거든요. 사실은 트레이드 할 때 이런 것까지 또 보게 되고 어쨌든 통산 좌우 투수 상대 타율이 좌우 투수 모두 3할 통산 3할 타율이 3할 2푼이니까 좌우 투수한테 모두 3할이 넘어요. 그러면 이장선 잘했다. 그리고 1번 지타를 쓰면 충분히 선수 로스터 움직이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김경무 감독도 이야기를 했죠. 이제 안치홍 선수와 함께 선발 투수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번갈아 이제 기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손아섭 선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번은 거의 맞지 않았어요. 네. 한 타석밖에 없었더라고요. 뭐 2번하고 3번을 좀 많이 때렸고 이제 중심 타선에 많이 때렸는데 손아섭 선수의 통산 성적을 보시면 1번이 2284타석에 3할 1푼 8리에 출루율이 3할 8푼 7리입니다. 1번 타순에서. 좋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사실 클래식 스탯과 세이버 스탯을 갖고 있었거든요. 좋아. 근데 뭐 나이가 먹어갔기 때문에 이 뭐 종합적인 기록이 100% 반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손아섭 리드오프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냉정한 얘기지만 지금 이원석이라든지 지금 일본에 가용하고 있는 한화의 일본보다는 낫기도 나은데 월등히 낫죠. 그렇죠. 기록적으로 보면 손아섭이 일본 가 있는 거는 한화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강한 2번,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강한 1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잘 치는 선수가 이제 한 번 더 타석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 경기 초반부터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확실히 뭐 정 의원님이 언급하신 그런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뭐 이원석이라든가 이렇게 타격이 약한 선수들보다 손아섭 선수가 1번 타서 딱 마운드에 올랐는데 손아섭이 딱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거 하기 시작하면 사실 던질 데 네. 없어요. 그리고 손아섭이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딱 3할인데 뭐 예전보다는 타율이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손아섭이 주는 의미와 아우라가 더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거 무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 투수는 그런 것 때문에 압박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손아섭 지금 쉽게 들어가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분명히 하나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송진혁님이 하나 외야면 손아섭 선수 외야 수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셨네요. 근데 이제 이게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마 외야로 나갈 수 있는 출전 빈도는
많이 없을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연세 주린이님이 손아섭이 좋은 타자는 맞지만 부상으로 지금 경기도 못 뛰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비해서 왜 데려왔을까요? 나이도 있고 수비나 주루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오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연세 주린이님한테 딱 말씀드릴게요. 네. 치는 거 하나 보고 데려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네. 수비 이런 거 차치하고. 네. 근데 이제 홈런이 없다고 해서 그 타자가 위협적이지 않은 타자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면 뭐 홈런을 빵빵 치는 타자만 무서워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마운드에 있는 수술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타자 그리고 정확성을 또 겸비한 타자 이런 타자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야지. 그럼요. 홈런 타자를 투수가 어려워하는 거는 타이트한 상황 경기 후반 사실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레나님인데 3개월 정도밖에 못 치는 38세 지명 타자 최대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에서는 정말 뭐 3개월이든 뭐 내년에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올해 우승을 해야 되니까. 사실 C등급이고 이런 수직 타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손아섭이 C등급이었기 때문에 데려왔다 이거는 아니죠. 이제 설명이 부족하고 지금 당장 손아섭의 아우라를 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C등급 그거는 아마 손아섭을 데려온 순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한 10번째 그럼 뭐 그쯤에나 있을 맨 만한 나중에 얘기예요. 사실. 그럼요. 싱글벙글 정님이 아섭이 데리고 와서 무조건 하나는 개이득이죠. 출혈 없이 덤으로 아섭이가 생겼는데 당연히 남는 장사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당연하죠. 아섭이처럼 증명된 선수가 어디 있나요? 그럼요. 자꾸 박건우랑 비교하는데 박건우는 워크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섭이는 야구밖에 몰라요. 그래서 야구 외적으로 하나의 젊은 선수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손아섭 선수 유명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탄산음료 안 먹죠? 술 담배 안 합니다. 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루틴이 진짜 지독할 만큼 자기만의 루틴이 정확한 선수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하나 선수들이 봤을 때 저 선수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때린 선수구나라는 것을 젊은 선수들이 꼭 손아섭 선수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선수가 하는 행동을 보기만 하더라도 전 배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 만약에 진짜 하나의 젊은 타자들한테 주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손아섭 연기면 그거로도 사실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물론 항상 그 NC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손아섭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시즌 중에 이렇게 다른 팀 유니폼을 입은 베테랑 선수를 본다는 거는 되게 괴로울 거란 말이죠. 그런 또 손아섭 선수한테는 우승이 항상 목말랐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시리즈 경험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소중한 또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뒤끝 있는 백수님, 하나는 당장 잔루가 너무 많은 구단입니다. 손아섭이면 딱입니다. 앞으로 큰 경기 하려면 꼭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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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좀 이슈 다루겠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이 지금 8월 15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외국인 타자와 투수가 KBO 리그 팬들을 만납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 팀이 이제 KT와 LG죠. KT는 팀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였던 멜 로하스 주니어 선수와 결별하는 어떤 선택을 했고요. 윌리엄 쿠에바스에 이어서 또 로하스 선수까지 다 연속 좀 교체 카드 2장을 다 소진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이제 로하스 선수가 계속해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면서 뭐 2군도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결국 살리지 못했고 결국엔 이강철 감독과 KT 구단은 새 외국인 선수인 앤드류 스티븐슨을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스티븐슨에 대해서 나도현은 KT 단장이 뭐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는 중장거리형 타자고 수비에선 외야 전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공수주에서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분도 그 영상 좀 보셨나요? 네, 그 일단 KT 위즈가 뛰는 야구가 안 돼요. 팀도로 그렇죠. 지금 39개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강철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해했을 겁니다. 이강철 감독은요, 그 포스트 시즌 가는 해에 보면 주자 1루 있을 때 엔드런 재미를 참 많이 보는 감독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팀 도루 지분은 김민혁이 9개, 그 다음에 안현민. 네, 근데 김민혁 선수 부상. 배정대도 지금 부상이고. 네. 그러면 꽝꽝꽝 치지 않으면 활로가 안 뚫려요. 이거는 감독도 용빼는 조지가 없는데 어쨌든 이강철 감독이 이 선수를 보고
제라드 호잉 스타일이다 이렇게 맞아, 얘기를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담장을 훌쩍훌쩍 넘기는 스타일은 아니고 진짜 그 중심을 잘 맞추고 주력도 올 시즌 보니까 트리플 A에서 쉬운 7경기 18개 했더라고요. 도루가. 많아요. 그러면 뛰는 야구도 기대해 그렇죠. 볼 수 있는 뭐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로하스 선수를 버린다는 거는 조금 아마 힘든 선택이었을 힘든 거예요. 선택이죠. 왜냐면 180만 불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리그에서 MVP를 받았던 선수고 작년 시즌에 또 골든글러브를 받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진짜 꾹꾹 참고 언젠가는 되겠지. 뭐 작년에 성적도 좋았고 MVP 출신이니까 아마 좋은 성적을 낼 거야, 내줄 거야 했는데 결국 이 선수들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바꾸는 게 사실 쿠에바스도 진작 바꿨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꿀 때쯤 잘 던지고 바꿀 때쯤 잘 던지고 바꿀 때 바꿔야겠다 생각을 딱 하는데 잘 던져. 네. 사실 그래서 약간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하스 선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에이징 커브가 좀 일찍 보였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의 어떤 그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면 이 정도로 길게 때리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좀 일찍 바꾼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더 늦지 않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KT가 어쨌든 8월 15일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아무래도 뭐 연패에 빠져 있지만 중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KT 구단 좀 확인해 보니까 앤드류 스티븐스는 어제 8월 3일 날 입국했어요. 그래서 선수단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전 예정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뭐 별다른 이슈 없으면 지금 한시가 급하니까 네, KT에서는 바로 또 합류를 시키겠죠. 네. 아까 우리가 슈퍼챗 중에서 김동균님 글을 안 읽어드렸는데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장성호 의원님, 정민철 의원님 금요일 경기 기아랑 하나 경기 때 노시안 선수 이기적인 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제구가 안 되는데 3볼의 타격 심지어 사구도 볼이었습니다. 공략한 볼도. 네네네. 그리고 팀 배팅도 안 하고 개인 성적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설마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어떻게 해주시죠. 봐요, 장성희? 욕먹을 만한 댓글은 네가 읽어. 제가 읽는데요. 글쎄요, 제구가 안 되는 3볼에 쳤다는 거는 요즘에 이제 3볼에서 이제 감독들이 힘 있는 타자들에게 이제 히팅 사인을 많이 냅니다. 그 이유는 3볼에 타율이 훨씬 좋아요. 3볼 원스트라이크보다 3볼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해주신 3볼인데 어떻게 3볼이 됐냐가 문제죠. 그 제구가 안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시안 선수가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뭔가 한 번쯤은 저는 참아야 된다고 봐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3볼이 되더라도 요 비슷하게 들어오는 3볼과 이렇게 들어오는 3볼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글을 남겨주신 거는 제구도 안 되는 3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처음부터. 네. 그러면 사실 하나 정도는 봐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3볼의 공략을 감독이 내더라도 우리가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한번 좀 참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볼이 들어와서 노시안 선수가 볼넷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심 타선이라도 한 번쯤은 참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야, 근데 참 그게 그 노시안이기 때문에 욕 먹는 거잖아요.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이걸 보시면 지금 당신들이 받고 있는 연봉이라든지 관심은 이런 욕값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입지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 스타들은. 장마 드래곤님이 시간인지라 술 자신 분들 몇 명 보이네 이렇게 하셨고 어떤 분들? 아니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댓글을 계속 볼 수는 없고 하다가 이제 저희 PD님이 보내주시거나 제가 또 체크를 하긴 하는데요. 에디드 밸류님이 댓글을 진짜 고급 인력들이 하는 방송에서 진짜 이런 수준이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라이브의 묘미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경은님이 저도 하나 팬인데요. 시환 선수가 롯데 갈지 말지는 FA 되면 알겠죠. 얼토당토 않는 금액 요구하면 안 잡으면 됩니다. 노시안 선수가 2026년 아닌가요? FA가요? 네네. 2026 시즌 마치면 FA 아닌가요? 오늘 25, 26, 27 한 3년 정도 3년 더 남았나요? 죄송합니다. 네. 3, 4년 남았을 거예요. 네. 최성호님이 팀 타격을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4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팀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뭔가
갖다 대는 이렇게 배팅, 이렇게 컨택 위주의 배팅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감독이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4번 타자기 때문에 뭔가 이제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노시환 선수 스스로가 뭔가 이제 상황에 맞는 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선영님인 것 같은데 윤선영님이신데 해설위원들 노시환 선수 몇 번에 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시환이? 아 근데 4번을 고집스럽게 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4번을. 그러니까 최은성이 좋잖아요. 최은성이 4번 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6번 정도도 네. 한 번 내렸다가 다시 다음 날 4번 올렸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그래야 노시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명장 감독님이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었겠죠. 노시환 선수에게 뭐 지속적으로 네. 기회를 줘서 좀 탈피. 근데 저는 예상보다 좀 4번 기용이 지금은 뭐 이제 갈 텐데 그 전엔 조금 너무 예상보다 길었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아직까지 지금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잖아요. 동률이 됐지만. 근데 1위 팀입니다. 지금 1위 팀. 1위 팀이 4번 타자고. 그래서 김경문 감독의 타선 기용에 있어서 저는 왈가불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위 팀이에요. 1위 팀 라인업의 4번 타자입니다. 지금 팬들은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좀 불안해요. 아니 LG 불안한 때문에. 마음은 어쩔 수 없죠. 네, 그 LG와 하나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저희 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임창규, 손주영, 송승기 선수로 이어지는 뛰어난 토종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는 LG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아쉬운 경기력으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정말 LG가 정말 선방하는 것 같아요. 엄청 잘했죠. 네, 시즌 초부터 경기력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에르난데스를 웨이버 공시하고 새 외국인 투수인 앤더스 톨허스트를 영입을 했습니다. 앤더스 톨허스트를 이제 총액 37만 달러에 영입을 했는데 저는 사실 차명석 단장이 미국에 갔을 때 뭔가 이건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예상을 했거든요. 네. 뭐 현지에서 그 선수를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교체 마감 일자가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LG가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산하 트리플 A 팀에 있었던 선수이거든요. 예, 정미철 위원은 영상 보시고 좀 어떤 느낌 받았어요? 근데 이 스탯을 제가 쭉 봤거든요. 네. 근데 스탯은 와 하는 스탯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평범해요. 근데 그 LG 트윈스 스카우트 그 여기 코멘트를 좀 봤더니 이해는 가더라고요. 7월 성적을 집중적으로 봤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8월 15일 전에 데려와서 짧게 지금 잘하는 선수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뭐 실링이 깊거나 아니면 포텐이 깊거나 필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잘하는 애가 필요한데 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당장 잘하는 선수 필요한데 7월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선수 그렇게 아니 고점은 아니고 더 가길 바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뭐 9월 10월까지 가길 바라는 그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커브 좋아요. 커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커브 좋습니다. 네, 영경 감독이 좀 일단 큰 만족감을 나타냈어요. 150 이상을 던지고 또 빠른 공은 최고 155 정도 나온다고 하죠. 커브와 체인지업이 정말 괜찮은 좋아요. 선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글도 봤어요. 우리나라 ABS에 정말 잘 맞는 선수. 커브 던져야 돼요. 네. 그러면 네. 그런 선수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영경 감독이 ABS 거론하는 거는 100% 커브 얘기입니다. 커브는 뒷단이 좀 짧으니까요. 더 그렇죠. 기니까. 톨러스트 선수 영상 보셨죠? 저는 그냥 폼이 굉장히 부드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일단은 뭐 차명석 단장이 원하는 특히 이제 차명석 단장이 늘 그 인터뷰할 때 보면 구위형 투수가 이제 리그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차명석 단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단장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적합한 저는 투수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된 그리고 준비가 된 영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남은 그 에르난데스 선수가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3일자로 웨이버가 공시가 됐고 이제 9일까지 다른 팀에서 클레임을 통해 영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에르난데스를 누가 어느 팀에서 과연 데려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과연 지금?
그러니까 직전 경기 그러니까 그 경기 던지고 삼성전? 바로 했었잖아요. 8월 대구 삼성전. 근데 삼성전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에르난데스가 이 9위는 뭐 그날도 나쁘지 않은데 공이 0점에서 너무 빠지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날리는 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떠나는 선수한테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타 팀에서 지금 데려가서. 네. 저도 없다고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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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요즘 얘기 많잖아요. 로하스 이제 그 웨이버 공식시키기 전에 그럼 플로리얼 잡지.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팬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참 소크라테스 선수도 한참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뭐 제가 봤을 때 에르난데스 선수가 지금 웨이버 지금 기간인데 요게 아마 그 터커 데이비슨 때문에 아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롯데? 이제 들어보니까 네. 뒤에 바꿔야 된다. 근데 터커 데이비슨이 제가 보니까 5월 24일부터 그 이후에 11경기에 5.6입니다. 네. 21명 규정 이닝을 채운 21명 중에 평균자책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이제 롯데가 올해 포스트 시즌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험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은. 그러면 작년에 에르난데스가 보여줬던 포스트 시즌 성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중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선발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발 경쟁력은 에르난데스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태형 감독이 에르난데스 선수를 데려가게 되면 어쨌든 뒷문 강화 혹은 그 중간 강화를 위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롯데는 공격팀이긴 하지만 글쎄요. 터커 데이비슨 선수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지금 바꾸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록을 보니까 롯데 팬분들이 왜 그렇게 터커 데이비슨 바꿔야 되냐 성이 안 차시는. 네,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기록적으로 이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성화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해 갑니다. 네.